자, 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셀 디자인, 그러니까 배터리를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셀을 디자인하기,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한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리튬 이온을 제공해주는 쪽이 있죠. 그러니까 양극에서 리튬 이온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일렉트로드 메터리얼에서 양극 활물질에 대해서 양극 활물질의 이제 설계, 셀을 설계를 했어. 거기에 쓰이는 게 양극 활물질입니다. 양극 소재, 양극 소재에 대해서 어떠한 팩터들을 가지고 양극 설계를 또 양극 소재를 또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양극 소재 또 어떤 때는 또 양극 활물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기본 유닛, 기본 단위를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이제 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양극도 우리가 이제 활물질이라고 어떤 활성을 가진 물질, 양극 소재란 그냥 메터리얼인데 액티브 메터리라고 해요. 캐소드 액티브 메터리얼.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양극 활물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양극 자체에서도 리튬 이온이 사실은 산화물 상태에서는 리튬 이온이 그냥 구조에 박혀져 있지만 얘가 일렉트로케미칼하게 활성을 가지게 우리가 셀을 구성을 해 놓으면은 리튬 이온이 가역적으로 삽입 탈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 탈리,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스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 얘는 살아있구나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활물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메터리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메터리얼, 뭐 캐소드 메터리얼 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캐소드 액티브 메터리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로드 메터리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 조금 더 표현을 쓰다 보면 일렉트로드 액티브 메터리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극 활물질이니까 캐소드 액티브 메터리얼이라는 표현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양극 소재, 양극 활물질, 뭐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모든 표현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게 바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 활물질이라고 우리가 명명했을 때는 아마 얘가 조금 더 활성을 띠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개발자들의 니즈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공학적으로는 매칭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명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니즈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수님이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전동공구형 고출력 원통형 전지를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제품명이 18650 15-K였습니다. K 끝에 붙는 이제 상품명을 K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로 K라고 한 명명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코리아의 K, 그 다음에 킬러의 K였어요. 그때는 사실 일본 제품들이 굉장히 국내보다는 비싸게 팔리고 뭐 했을 때여가지고 일본을 좀 잡자, 일본의 기술을, 일본의 시장을 좀 우리가 좀 가져오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런 이제 니즈가 개발자로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에 대해서 18650 15-K라고 명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코리아의 K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킬러의 K도 되고, 뭐 그것을 저희 그 개발하는 그때 프로젝트 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우리는 K로 하자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글로벌 마켓 쉐어 1위예요.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잖아요.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K 디스플레이, K 반도체, 이제는 K 배터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미국에서 L사하고 그다음에 SK, S모사가 미국에서 그런 특허 침해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였던 부분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나무집에서, 그것도 큰 집 마당에서 어디 이 작은
데서 온 친구들이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기술력이 되니까. 근데 미국 아이들도 우리 K 배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만들 줄 모르거든. 만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무 땅에 가서 둘이 싸워도 걔네가 이제 중재를 해주는 거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야 니네 화해해 라고 해서 중재를 해서 서로 화해를 하긴 했지만, 근데 그게 사실 중재가 아니겠지. 겉으로는 이제 중재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반협박적이겠죠. 너희들 빨리 합의 안 하면은 다 내쫓을 거야. 뭐 사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자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는 만들 때 전기차로 움직이는 배터리를 못 만드니까 걔네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GM이라든지 여러 애들 전기차는 잘 만들어. 근데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못 만드니 껍데기만 만드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대한민국 기술이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삼성,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뭐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작은 회사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 3사가 메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중국, 유럽, 미국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도 뭐 다 현지화 시켜가지고 거기 공장들을 다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배터리에 일정 부분 들어가는 또 가장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극은 사실은 양극을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양극을 만드시는 회사에서는 양극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용량이야. 리튬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야 무슨 소리야? 양극에서 리튬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라고 뭐 이제 그렇게 여담으로 얘기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중요해. 왜냐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무기물이지만 다 그 커넥션이, 그러니까 서로 다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하나가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용량은 수치로 나오겠죠. 밀리 암페어 아워 퍼, 얘는 이제 그람당 낼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거예요. 활물질 자체가. 그 다음에 밀도가 필요해요. 밀도는 뭐죠? 부피분의 g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밀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부피가 무한정이 있지가 않아요. 특정한 디멘전이 정해져 있고 특정한 디멘전 안에 얼마만큼의 용량을 낼 수 있는 활물질, 그 다음에 전기가 통하는 길이 뭐 집 전체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전극, 양극, 음극 그 사이에 세퍼레이터가 들어가고, 양극, 음극은 집 전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구성이야. 근데 얘를 층층이 또 다 쌓아야 되잖아요. 층층이 쌓건 뭐를 하건 이거에 맞춰서 용량을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반복은 하고 있지만 리튬 소스, 리튬 이온의 소스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보통 화학식으로 해놓으면은 리튬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트랜지션 메탈의 산화물 형태가 됩니다. 산화물 형태가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초창기에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쓰였고, 지금은 리튬 NCM이라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어떠한 형태 X, Y, Z,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인 형태의 활물질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니켈이 일렉트로케미칼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리튬이온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는 트랜지션 메탈의 활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트랜지션 메탈의 밸런스, 그러니까 산화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튬이 일몰을 가지고 있지만 일몰을 다 못 쓰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일몰을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리튬의 함량을 높이는 쪽에 뭐 그런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죠.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형상들이 보이잖아요. 얘는 이제 진밀도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1차 형상, 2차 형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기에 일단은 이제 배터리 기본 자체가 특정한 디멘전에 여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양의 활물질을 집어넣느냐예요.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인데 그것도 가볍고 고용량이고, 그러니까 고용량이지만 밀도가 좀 높은 애들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예로 이러한 형태.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러한 그 용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러한 형태. 불특정한 형태들이 쌓여 있다라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거의 막, 모양이 일정치가 않은 애들이 쌓여 있으면은 얘는, 이 부분은 다 공극이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용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형 형상을 가진 애들인데,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사이즈, 분말의 사이즈가 일정한 분포도를 가지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봅시다. 이 사이에. 자, 그랬을 때 어느 게 밀도가 높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봐도 얘가 밀도가 높죠. 그죠? 밀도가 높다는 것은 리튬 이온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리튬 이온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더 많다는 것은 그만 고용량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1차 형상, 2차 형상에 대한 모폴로지 컨트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전기화학 반응은 표면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표면 반응, 표면에서의 반응들.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 그러니까 탑 사이즈의 이런 특정 부분의 반응성이 좋아지게 되면 여기서는 국부적으로 반응이 전류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구형의,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이라고 보면은 얘는 이런 그 반응 면적이, 반응 밀도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형태라고 보면은 여기 영역보다 이쪽 영역들이, 스파이크 치는 이쪽 영역들은 반응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집중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사고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PSD라고 하는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여기 되면은 걔네들은 바로 이 패킹 덴시티 쪽이랑 연기가 되기 때문에 패킹을 얼마나 많이 시킬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pH는 아까 산도는 앞서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산도가 높다는 것은, 염기성을 띈다는 것은 결국 그런 반응들, 우리가 이제 슬러리 형태의 반응에 있어서 제타 포텐셜을 변화를 가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슬러리 형태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팅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호모지니티를 가지고 코팅이 되는 부분하고 호모지니티가 없이 어그리게이션 되는 형태에서 코팅이 되는 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왜? 똑같이 이제 전류 밀도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전극 자체에는 활물질, 도전제, 결합제가 있는데, 얘를 코팅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용제, PVDF라는 용제에 녹여가지고 한단 말이죠. 녹여가지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성질의 세 가지를 섞을 때 보면은 가장 베스트는 호모지니어스하게 섞이는 거라고요. 섞인 애들을 가지고 코팅을 해야 제대로 된 전극이 만들어지는 거지. 호모지니티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서로 각기 따로 놀고 있어. 우리는 섞는다고 섞었는데 각기 따로 놀아. 아니면 초기에는 잘 섞였는데 pH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제타 포텐셜에 영향을 줘가지고 어그리게이션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활물질을 가지고 코팅을 했을 때 어그리게이션이 된 슬러리를 가지고 코팅을 하면은 얘는 우리가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텐밀도, 그 다음에 프레싱 밀도는, 텐밀도의 경우는 아까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수의
활물질을 넣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프레싱 밀도는 우리가 이제 전극 뒤에서 이제 그 전극 공정에서 믹싱 이후에 코팅하고 그 다음에 프레싱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얼마나 많이 누를 수 있느냐. 근데 프레싱을 했을 때 이 활물질이 그대로 존재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프레스가 있겠죠. 롤 프레싱을 하는데 롤이 이렇게 있다고요. 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기재 알루미늄 양극의 경우 알루미늄 기재가 있고 여기에 코팅면이 있을 거라고요. 코팅이 된 애들이 있을 거고 일정 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서 압착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갈 거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돼서 여기서 눌려 가지고 이렇게 갈 거라고요. 자, 프레싱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누를 수 있다라는 거고, 더 많이 누를 수 있다라는 것은 같은 면적이면은 더 많은 양의 활물질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양의 활물질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용량이 높겠지. 왜? 리튬 소스니까 리튬이온 소스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싱 밀도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활물질 관점에서 보면은 프레싱 밀도를 했는데 얘네들이 활물질이 1차 입자, 2차 영상이 유지를 해야 돼요. 프레싱을 했더니 이렇게 생긴 동그란 애들이 프레싱을 했더니 얘들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아무 필요가 없잖아. 코팅을 할 때 그렇게 호모지니어스를 가지게 모든 공정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팅 다 해놓고 프레싱을 했을 때 얘네들이 깨진다고 보면은 전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앞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1차 입자, 2차 입자의 형상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 여기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실험했던 부분,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여기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간 수형 전지에 들어가는 앤데 이렇게 원 파티클로 사이즈가 이렇게 몽골몽골하니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사이즈는 여기 보면 이게 몇 마이크로냐, 이거 사이즈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이게 스케일바가 10마이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NCM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예전 데이터니까 원서드 물질일 거예요. 3분의 1, 니켈 3분의 1, 코발트 3분의 1, 망간 3분의 1. 그렇게 되면은 얘가 1이 되잖아요. 이런 메탈이 1이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인데 얘들은 이제 1차 입자가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되게 생겼고 또 어그리게이션 된 애들이 이렇게 2차 입자를 형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고상법으로 만든 이 NCM 계통일 거예요. 얘는 이제 공침법으로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로 소스를 어떤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최종 프로덕트의 형상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고 얘는 이제 카보네이트 공침 써가지고 했던 부분인 거고 똑같이 동글동글하니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1차 입자 이렇게 동글동글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카보네이트는 이 나노 사이즈의 시드들이 뭉쳐서 어그리게이션 돼가지고 이런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얘들도 1차 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2차 입자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이런 팩터들을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팩터들을 개선을 시키거나 뭐 그렇게 이제 연구 테마를 정할 수도 있죠. 자, 다음은 셀 공정. 아까 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셀 공정. 캐소드, 믹싱 코팅, 프레싱, 슬리팅, 일렉트로드 셀. 아까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냥 그 실험용 파우치 셀, 단셀 만들 때의 그 공정에 대해서 그냥 사진으로 슬라이드로 봤기 때문에 얘는 그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공정상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 거고 양극 활물질은 얘는 또 이제 액티브라고 써놨네. 캐소드 액티브 메터리얼은 여기서 이제 믹싱 공정, 그 다음에 코팅 공정, 그 다음에 프레싱, 그 다음에 슬리팅. 우리가 이제 사용자는 크기로 잘라진 것을 우리가 전극이라고 하고 일렉트로드라고 하고 이런 일렉트로드를 조합을 해서 셀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갛게 표현을 해놨는데 주요 공정에서 활물질 특성 유지가 최종 셀 성능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주요 공정에서의 활물질의 특성 유지.
자, 믹싱 공정이 있고 코팅 공정이 얘를 전체적으로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 하는데 믹싱, 코팅, 프레싱, 슬리팅 공정에서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얘네들의 그런 공정 변수들을 최소화하고 원래대로 만들어졌을 때가 셀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다음은 음극이에요. 음극 자체도 양극하고 이제 비슷한데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음극도 음극할 물질의 용량이 있을 거라고. 리튬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가 있느냐. 양극에서 주는 만큼 다 받을 수 있느냐. 양극에서 주는데 덜 받고 그러니까 비가역 용량이 커가지고 많이 받는 대신에 덜 좀 돌려주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부피 팽창률은 리튬이 들어오게 되면은 양극도 마찬가지고 음극도 부피 팽창을 하거든. 중방전을 하면서 부피 팽창이 적은 놈이 좋겠죠. 같은 양이면은. 그 다음에 모폴로지도 파이버 형태냐 아니면 이런 형태 구형의 형태냐 그 다음에 비가역 용량 마찬가지겠죠. 리튬에서 양극에서 리튬을 100개 줬는데 음극에서 20개 막 30개씩 가지고 있고 안 준다고 보면은 사실은 얘는 못 쓰는 애지. 그 다음 비표 면적도 마찬가지고 셀 용량은 양극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음극은 비가역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애가 어찌 보면은 좋은 애일 수도 있고 전해질과의 부반응이 적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얘도 에너드도 공정은 전극 공정은 똑같아요. 근데 양극하고 음극하고 서로 분리해가지고 공정을 실시하는 거지. 양극 따로 만들고 음극 따로 만들고 결국 나중에는 얘네들을 붙여서 조립 공정에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견우와 직녀도 아닌데 아무튼 공정 자체는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조립 변수예요. 그러니까 셀 디자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셀에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이 전극단에서 아까는 이제 활물시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극단에서의 그런 디자인 팩터들입니다. 그래서 모폴로지 그러니까 전극 아까는 활물질에서의 모폴로지 얘기를 했는데 얘는 전극으로 프레싱하고 나서의 겉표면의 모폴로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끄럽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학 현미경을 놓고 봤을 때 이 전극의 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활물질이 이렇게 이런 애들 삼각형인 애들이 있으면은 얘가 눌리다 말아갖고 이렇게 스파이크 형태로 띄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전극을 하는 것은 이제 분리막인데 분리막을 여기에 조립을 할 때 이 스파이크처럼 나온 애가 분리막을 뚫어가지고 내부 쇼트를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 제작 시 와인딩 할 때의 공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피 팽창, 그러니까 양극이 부피 팽창, 음극이 부피 팽창을 할 때 얘네들의 팽창 개수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액을 합침을 해야 되는데 전액을 안 먹어. 그러면은 얘는 셀러스의 기능이 없죠. 전액을 통해서 리튬이온이 전액을 통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전액이 전극에 웨팅이 안 돼. 그러면은 웨팅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진공을 걸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립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인딩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매터리얼의 디자인 팩터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할 때 그냥 이 원통형 전지가 있고 각형 전지가 있고 와인딩 타입이 있고 스태킹 타입이 있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잠깐 보는 걸로 할게요. 뭐 여러분들은 이건 사실은 그쪽 공정에서 시작할 부분이지 우리가 고민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잠깐 이 부분 터치하고 계속 이쪽 그 설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 설계, 그 다음에 활물질 설계,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조립, 그러니까 피지컬 프로퍼티에 대한, 그러니까 피지컬한 디멘전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전극 이렇게 코팅이나 슬리팅까지 마쳤던 그런 셀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조립을 할 때의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팩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런 원통형 전지고요. 원통형 전지는 이러한 형태의 젤리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놓고 보면 이런 젤리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젤리롤 그냥 감아놓은 거니까 에너지 밀도가 다 똑같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코팅을 할 때는 면이라고요. 면 코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을 우리가 와인딩을 시키거든요. 와인딩을 시키면은 얘네들을 여기에,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의 면, 실이라고 볼게요. 하나의 실이면은 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얘는 코팅이 되어 있는 애잖아요. 양면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애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어서 감겨져 있습니다. 전극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질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해지는데, 일단 뭐 간단히 얘기할게요.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이 설계에 대해서 뭐 그게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원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원이 실질적으로 그냥 이러한 원이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얘가 와인딩 타입으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1도. 얘는 코팅을 같은 높이로 했을 거라고요. 그죠? 권심 안에 처음에 와인딩을 했던 애는 얘가 밀려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수박 모양으로 잘라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전력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요. 밖으로 외로 갈수록 얘는 전력 밀도가 여유가 있어지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봤을 때 그냥 얘의 젤리룰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면만 놓고 보면은 서로 1대1 매칭이 되는데, 얘가 안으로 들어가고 권심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배터리는 충방전을 하다 보면은 얘가 부피 팽창이 일어나. 양극도 그러고 음극도 그러고 부피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을 해요. 작게는 7%, 8%, 뭐 많게는 좀 많이 되는 애들은 뭐 또 10% 이상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7, 8%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소재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활물질의 구조, 그다음에 활물질을 우리가 어느 범위에서, 그러니까 일렉트릭 윈도우 자체를 어느 범위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피 팽창 개수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부피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충전과 방전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얘의 밀도 변화는 더 클 거라고요. 이쪽 권심에서의 밀도 변화는 더 큰 부분일 거고, 여기 그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렵게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일렉트로드 와인딩에 따른 곡면 개수 차이에 의해서 양극 위치에 따른 확산거리의 차이가 IR, V는 IR이죠. V는 IR. 우리 이제 오메 법칙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저항을 값을 유발을 하고, 그렇게 유발돼 있을 때 리튬이 다 인터칼레이션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석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석출이 일어났을 때는 전지 안전성에 문제가 커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성뿐만 아니라 수명에도 문제가 될 부분인 거죠. 이게 아마 제가 따로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따로 그 챕터를 빼놓기는 했는데, 이 앞부분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동영상 교환으로 해가지고 새로 뽑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 뭐 동영상 교환이 있을 때 동영상 교환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러프하게 그냥 터치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양극 물질이건 음극 물질이건 얘를 전극, 일렉트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극 공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극 공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극 활물질, 그 다음에 도전제, 바인더, 얘를 슬러리를 만들기 위한 NMP. NMP는 바인더를 녹이는 용제예요. 그러면 얘 세 가지가 슬러리가 될 거고, 믹싱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여기서 믹싱을 하게 됩니다. 음극 활물질은 음극 물질, 그 다음에 바인더, NMP. 왜? 음극은 자체적으로 컨덕팅, 전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컨덕팅 메터리얼은 필요가 없죠. 도전제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얘도 전기가 잘 통하는데 거기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양극과 동일한 공정이라고 해서 이런 믹서에 믹싱을 하게 됩니다. 이 믹서. 자, 자세히 보면은 어디서 많이 이러한 형태의 반응기를 믹서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피자집에 가면은 피자 반죽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블레이드라든지 이게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걔는 뭐야? 피자집에 밀가루를 반죽하는 거잖아. 밀가루를 잘 섞기 위한 거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야. 얘네들을 잘 섞기 위한 거야. 믹서가. 믹서에는 믹서의 롤은 잘 섞는 거야. 원심 분리기의 롤은 뭐야? 분리를 잘 하는 거고. 자, 우리는 똑같은 거죠. 피자집의 믹서야. 피자집의 믹서. 집에도 믹서 있잖아. 믹서의 성능은 잘 섞게 만드는 것이 믹서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잘 섞어서 무얼 하기 위해서 잘 섞어야 돼. 녹였잖아요. 녹인 놈을 어디에? 전기가 통하는 길에 잘 곱게 코팅을 하기 위해서 잘 섞는 거예요. 코팅을 하기 위해서 잘 섞는 거예요. 왜? 활물질은 자기의 원래 그런 물질, 파티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최대한 잘 우리가 원하는 두께,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두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전류 밀도가 되겠죠. 내가 여기가 뭐 제곱센치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셀을 설계한 만큼 셀의 용량을 설계를 했고, 셀의 용량을 낼 수 있는 것은 전극이란 말이죠. 전극의 면적이 나올 거고, 전극의 면적에 얼마만큼의 활물질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용량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수치적으로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들을 설계를 하고 코팅을 하는 거야.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한 거고, 코팅은 여기 NMP가 있잖아요. 슬러리 형태야. 슬러리가 형태이기 때문에 코팅한 후에 드라잉, 말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NMP를. 그렇게 되면은 NMP 다 날아가고 얘는 고형질의 전극이 될 거고, 걔를 프레싱. 뭐 프레싱은 별거 없어요. 롤 프레싱 해서 롤로 전극을 눌러주는. 그 다음에 일정 크기, 우리가 디자인한, 우리가 설계한 크기로 전극을 잘라주는 슬리팅 공정을 나면은,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 롤이라는, 그러니까 롤 형태의 전극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롤 형태의 전극을 양극, 분리막, 음극 해가지고 이런 식의 조립 기계라고 보면 돼요. 와인딩을 시키는, 감는 거예요. 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와인딩은 이렇게 원통형 전지를 만들거나 젤리롤을,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각형의 캔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로 만들거나 했을 때 이제 와인딩이 쓰이는 거고, 스태킹이라고 하는 데들 있어요. 전극을, 얘는 이제 이렇게 롤 형태지만 전극을 한 장 한 장 자르는 거지. 펀칭을 해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놓는 거야. 그럼 얘네들 양극 하나 올리고, 분리막 올리고, 양극 하나 올리고, 음극 하나 올리고, 이렇게 계속 이제 선택적으로 스태킹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 분리막, 음극, 분리막, 양극, 뭐 이런 식으로 교차로 해가지고 스태킹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공정을 이제 조립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립 공정이고, 그 다음에 조립된 애들을 이제 와인딩 공정이고, 와인딩 공정이고, 와인딩 공정은 이런 젤리롤을 만들기 위한 공정이고, 그 다음에 와인딩 공정에 유사한 이제 스태킹 공정, 스태킹을 한 전극 어셈블리가 있을 거고, 전극 어셈블리를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포장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형 전지의 경우 원통형 캔에 집어넣는 거고, 각형인 경우 각형 캔에 집어넣는 거고, 파우치 전지의 경우 파우치 안에, 성형된 파우치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해액을 주입을 하고 뚜껑을 닫는 거죠. 웰딩, 레이저 웰딩. 그래서 뚜껑을 닫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성능 평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엔드 유저 성능 평가라는 것은 이제 고객이라고 해야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 사용자 되기 전, 이게 제조사.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고 하면은 전기차 제조사가 요구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 야, 이렇게 테스트해줘. 이건 이렇게 테스트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테스트해주세요. 저런 성능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 성능도 다시 테스트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열적 안정성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기계적 안정성, 전기적 안정성, 그 다음에 어뷰즈 테스트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비이상적인 테스트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세이프티 매핑,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매핑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력과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 일상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실질적으로 이 애완견들이 휴대폰을 무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으면 이빨이 사실은 휴대폰을 뚫고 배터리까지 뚫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배터리가 이제 그럴 경우 이제 폭발하게 되면은 이제 애완견이 다치거나 뭐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완견의 그 이빨 모양으로 우리가 테스트는 할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하게 뭐 네일링, 바늘을 가지고 뭐 찌른다거나 그러면 이제 거의 똑같은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테스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조립 공정에 대한 부분이었고, 앞에 지금 설계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아니라 이제 이어서 양극 괄물질, 그다음에 음극 괄물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짧게 한번 쭉 보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설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설계된 소재들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